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오늘 김종훈 의원실과 부당해고 하이디스 노동자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 중앙노동위가 지난 8월 9일에 하이디스 노동자들 15명에 대해서 정예고가 부당하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에 따라서 이잉크와 대만 이잉크와 하이디스는 즉각 노동자들을 복직시켜라는 내용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기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해외 자본이 지금 우리나라 기술을 먹튀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 기자회견을 주최하신 김종훈 의원님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올라와서 얼마 되지 않아 하이디스 우리 노동자들을 찾아뵌 적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좀 특허도 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노동자들의 삶이 좀 달라질까, 임금이 좋아질까 많은 기대치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던 노동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대만 자본에 의해서 매각이 되면서 일이 발생이 되게 됐습니다. 일단 상당도 아시다시피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기술 먹튀, 소위 말하면 이제 기술만 빼가고 여기는 우리 노동자들의 어떤 고용이나 삶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지금도 해외 자본의 어떤 실태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의 어떤 얘기를 들으면서 참 안타까운 점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얘기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정말 이분들이 이 안타까움에 노동부도 찾아가고 안 찾아가는 데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거기 보니까 매일같이 천막을 치고 길거리에 앉아서 남녀 할 것 없이 어린 아이들 둔 사람들도 있는데 아이들까지 데려와서 앉아 있으면서 호소를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특히 노동부를 찾아가서 좀 이러한 문제에서 국가가 또 우리 정부가 나서서 좀 해결을 함께 할 것을 요구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어쨌거나 논의조차 해주지 않았고 기르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을 듣고 이 나라의 정부는 정말 무엇을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고용과 우리 노동자의 삶을 어떻게 책임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은 안타까운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또 이분들이 대만까지 원정을 갔어요. 원정을 가서 대만 정부에 대고 이거 너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 그래서 거기서 항의도 하고 1인 시위도 하고 여러 차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만 정부에서는 대만의 어떤 고용노동부, 우리로 치면 고용노동부겠죠. 그 높은 사람들이 나와서 전체 협의도 해주고 의논도 해주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도 최소한 어쨌든 간에 또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주선도 하겠다고 했고 그렇게 주선도 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이 정부가 노동자들을 대하는 태도나 노동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근본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고요. 또 이런 어떤 해외 자본에 대한 어떤 무차별적인 어떤 우리 투자와 또 기술 먹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근본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기자분들이 이분들의 어떤 고용의 문제와 삶의 문제가 가장 어떤 근본적인 어떤 선차적인 문제이긴 하겠지만은 이런 어떤 제도적인 어떤 문제, 우리 국가가 또 이 나라 정치가 또 어떻게 바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어떤 사건이 아닌가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는 말씀도 드리고 저희 또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제대로 제대화되고 법조화돼서 노동자들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전화 경제적 어떤 부가 유출되는 걸 막는 것에 대한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관심을 가지고 잘 취재도 부탁드리고 이분들의 어떤 고용이 하루빨리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까 빼먹었는데요. 오늘은 김종훈 의원실을 비롯해서 금속노조 그리고 노동법률사무소 세날에서 기자회견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 바로 이어서 정순균 하이디스 관련한 그 법률을 대리하고 계십니다. 노동법률사무소 세날에서 정순균 노무사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 하이디스 노동자들에 대한 법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새날의 정승균 노무사라고 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8월 9일에 하이디스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 15명의 노동자에 대한 정리해고를 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 정리해고에 대해서 저희 법률지원단의 법적 평가를 말하고자 합니다. 하이디스는 LCD 제조를 하는 업체입니다. 89년 이제 현대전자 LCD 사업부로 시작해서 2002년 분사된 이후로 중국 BOE, 대만 이잉크로 매각되는 과정에서 여러 우여곡절들이 있었고요. 현 하이디스의 내주주인 대만 이잉크사가 2015년 1월 생산 중단을 결정했고 3월 31일부로 생산 부분 노동자 79명을 1차로 정리해고를 했고 그 뒤 2016년 1월 31일자로 남은 시설관리 노동자 15명에 대해서 또 정리해고를 시행하였습니다. 생산 부분 노동자들에 대한 1차 정리해고는 경기진노위와 중노위 모두 정당한 해고다라고 판단을 하여 현재 행정소송 및 별도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시설 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2차 정리해고는 경기진노위에서 정당하다고 판단이 되었으나 중노위에서 이를 뒤집고 부당한 정리해고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하이디스 정리해고에 대해서 법적 평가를 내려보자면 일단 근로기준법은 정리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 4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요구하는데요. 하이디스는 그간 현대전자의 기술 투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FFS 기술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각광을 받으면서 2013년부터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특허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3년부터 경영 상황이 호전돼서 2014년, 15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는 등 회사 전체적으로 경영 상황이 매우 안정화되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생산 중단을 결정하고 시설관리 업무의 외주화를 결정하면서 정리해고를 시행한 것입니다. 회사 스스로 주장한 대로 이 시설관리 업무 같은 경우에는 외주화를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은 연간 5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결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어야 했습니다. 근데 하이디스는 희망퇴직 외에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희망퇴직 받은 인원들을 외주업체로 전적시켜서 기존 노동자들이 하던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하게 했고 희망퇴직한 인원들을 다시 재고용하는 등 해고를 회피하고자 하면 진지하게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대상자 선정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하였어야 했는데 회사는 정리해고자를 선정하면서 오로지 회사의 사정만을 가지고 이를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디스는 하이디스 지회와의 단체 협약을 통해서 정리해고 시 지회와 합의를 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이디스는 불과 몇 차례 협의를 진행하는 것 외에 합의를 위해서 어떠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이 정리해고의 4가지 요건 중 하이디스가 갖춘 요건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저희 법률지원단이 이 사건 정리해고를 대리하면서 1차 정리해고의 경기진노위, 중노위, 2차 정리해고에 대한 경기진노위, 중노위에서 논리적으로 다른 주장을 한 바는 없습니다. 이 4건의 구제 신청을 진행하면서 모두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번 2차 정리해고에 있어서도 중노위에 이르러서 별도의 새로운 주장을 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시한 바는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번 2차 정리해고 외에도 1차 정리해고도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4가지 요건 모두를 갖추지 못해 부당한 해고라는 것이 저희 법률지원단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끝으로 해고돼서 고통받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금속노조 하이디스 지회 이상목 지회장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8월 9일 하이디스 해고자 가운데 이천 공장 시설 유지 관리를 담당했던 노동자 15명에 대한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하이디스는 TFT LCD 광시아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2002년에는 중국에, 2008년에는 대만의 이잉크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잦은 매각에도 기술력을 인정받아 2014년에는 840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기록하고 2015년에는 특허로만 1천억이 넘는 수익을 본 회사입니다. 그런데 하이디스는 2015년 갑자기 공장 폐쇄를 결정하고 79명의 노동자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올해 1월 말
공장의 시설 유지 관리를 담당했던 노동자 15명을 추가로 정리해고했습니다. 이잉크 측의 정리해고와 노동 탄압으로 2015년 5월에는 배재영 열사가 자결을 하였고 조합원들은 대만을 방문하여 항의하는 등의 지금까지 투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고통을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이잉크 측의 하이디스 매각과 갑작스러운 공장 폐쇄는 해외 자본의 기술 먹튀라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위원들이 하이디스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지난 3월부터 하이디스 노조와 사측, 대만 이잉크사가 고용보장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섭은 지지부진하고 사측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지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수익성이 없어 공장을 폐쇄할 수밖에 없다는 사측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번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 판정을 바로잡았습니다. 이제 사측이 결단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 노동자와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측이 적극적이고 성실한 태도로 교섭에 임하여 노동자들이 고용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보이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우리 노동자들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하이디스 문제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2016년 8월 24일 김종은 의원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전국근속노동조합 하이디스 지회 감사합니다. 진행을 했던 저는 금속노조 경기지부 부지부장 엄미아라고 하고요. 끝으로 기자회견 마무리하면서 저희는 사실은 가능하면 국내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고 하이디스와 이잉크와 그리고 하이디스 노동자들이 내부에서 해결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대한민국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저희는 부득이하게 대만과 한국의 외교적인 관계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대만 정치권에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호소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는 김종은 의원님을 비롯해서 다양한 한노의 의원들과 함께 대만의 민정당에게 이것을 외교적으로 해결하라는 의지를 요청하기 위한 이후에 활동도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자분들에게 알려드리고요.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관심 있게 하이디스 문제를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